최근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먼저 지난 26일이죠.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양양자 의원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희망 창당준비위원장 양양자입니다. 네.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신당 창당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고민 지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 결정적인 어떤 이런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해보겠다 하신 의도,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2016년 1월 12일에 입당한 이후로 줄곧 저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제 건국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직선적으로 해온 일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한계에 다다라서 모든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것들이 소통이 안 되고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기존의 정당에 한계가 왔다는 얘기죠. 왜 한계가 왔느냐. 그 정당에서 정당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한계, 그리고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육성해낼 수 없는 그런 정당의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저는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이런 신당 창당에 대한 의도들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지역구 기반의 선출직 의원이시다 보니까 이런 신당 창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해당 지역구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 또 공감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제 최근에 창당 소식을 들으시고 또 참여도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이름처럼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늘 우리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제가 8년째 풍암호수 새벽에 4시간을 돌거든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늘 여쭤보고 의견을 좀 구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탈당 이후에 또 행보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반도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또 행보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좀 어쨌든 다른 선택을 하신 건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어떤 인식 속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 반도체 투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또 수도권에 출마를 하고 그런 이제 과정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당 일도 아니고 정파를 초월한, 이념을 초월한 그런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기술 패권 전쟁에서 유일하게 300명 중에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하나인데 이것을 무슨 정당 일이고 이념의 일이고 진영의 일이고라고 보는 우리 이 광주 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창당을 준비하신 당명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게 사실은 말씀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플랫폼 기반의 어떤 당 운영 맞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인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맞습니다. 한국의 희망은 절망뿐인 우리 사회, 절망뿐인 대한민국 정말 변화를 갈망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돼야 되겠다 해서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했고요. 그런데 그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정당이 세계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말 그 당원 관리, 그다음에 공천 관리, 내가 낸 당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후원 관리, 그다음에 정책 위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밀실 공천, 돈 공천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돈봉투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특장점이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정당의 기술을 이렇게 정당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서 연구한 결과를 이제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불합리,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을 일제히 다 걷어내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전세 사기로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 구해야 되고 우리 광주에 지금 오늘 미래비전 엑스포 그 다녀왔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 있죠. 거기에서 이기려면 우리 인적 자원 양성의 교육 패러다임에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술과 함께 우리 광주 시민과 함께 꼭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좋은 의도시라면 네. 결국은 이 당이 어쨌든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몇 석 정도 확보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일단 목표하시는 의석수가 몇 석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53개 지역을 다 지금 조사 분석하고 있고 후보도 매칭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우리가 50석은 하겠다. 그래서 2450당으로 이름을 할 뻔했습니다. 네. 24년도 총선에서 50석은 50석. 확보하겠다. 그래서 50석을 출발점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네. 의원님께서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로 출마하실 거냐 네, 이렇게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지역구로 옮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다만 이제 개인이 아니고 무소속일 때는 개인이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볼 때 당원들의 어떤 당심도 제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보시죠. 네. 그러나 저는 광주를 떠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 희망이란 당명처럼 조심 잃지 마시고 네. 희망을 볼 수 있는 정치를 의원님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